그죠? 이게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나토 정상회담 당시에 김건희 씨가 그 착용했던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목걸이가 좀 의심받고 있죠. 이거죠? 네, 이거죠. 김건희 씨가 선물을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건진법사가 전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진법사는 이제 받은 걸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이렇게 그쵸. 얘기해요. 김건희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저희가 그 통일교도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지지에 올인했다, 네, 동원했다, 이런 어떤 정황들에 대해서는 다 보도를 했었는데 이 사이에 건진이 끼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것도 한번 취재를 좀 하셨죠? 네, 오늘 그 전에 통일교 쪽에 대외 협력을 맡고 있었던 분과 통화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통일교 입장을 좀 듣겠다고. 그렇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본부장님 잘 지내셨어요? 못 지내고 있네요. 아유, 그러세요. 네. 윤 대통령 탄핵돼서 통일교도 좀 내부가 좀 많이 침울하겠어요. 아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나는 정년 퇴직해서 잘 모르는데, 네. 네,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네. 본부장님 그 이번에 건진법사 관련해서 JTBC 보도가 나왔잖아요. 통일교에서 2022년에 김건희 씨에게 선물이라면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줬다. 요거는 당시 이제 현직에 계실 때니까 혹시 네. 그건 이제 우리는 조직은 모르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거기서 그만뒀기 때문에 내 입장이 나올 수가 없지요. 아니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본부장에 아니, 그 계셨어요.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조직하고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의 일탈행위지. 개인의 조직이 하는 게 일탈이요? 아닐까. 그 통일교에서 준 건데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건 개인의 일탈행위예요. 윤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다. 예. 왜 윤 본부장이 그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죠. 본부장도 못하면. 그래요? 그때 근데 조직적으로 통일교가 윤석열 대통령을 밀긴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평통 그건 자꾸 이제 자문위원회도 통일교 인사가 위촉되기도 했었고. 그런 건 자꾸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끊습니다. 안 본부장께서는 여보세요? 본부장님? 여보세요? 우선 안호열 통화했던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보도를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네, 이분은 그 기자들을 많이 상대하는 통일교의 대외협력 본부장을 맡고 있던 분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통일교 관련해서 한번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이제 연락이 와서 강진구 기자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죠? 찾아와서 만난 별내로 적이 썼어요? 네. 별내로 직접 찾아온 네. 적도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저랑은 얘기 안 하겠다 이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건진, 통일교, 그 다음에 김건희로 이어지는 이 커넥션이 대선 전에도 있었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제보받았던 내용은 김건희 씨가 이제 선거 막판에 통일교가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도들을 다만 몇 프가 지금 아쉬운 건판에 김건희가 직접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있는 하늘궁으로 와서 직접 만나가지고 선거에 도움을 부탁을 했고 한학자가 그 얘기를 듣고 롯데 그 호텔 매니 스카이 라운지인가요? 그쪽에 통일교계 지도자들 100여 명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교시를 내렸고 그 교시를 받고 난 이후에 통일교에서 일제히 윤석열을 지지한 신도들에게 네. 각 교구별로 이제 문자를 이제 발송을 했다. 이런 제보 내용을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인원 동원도 있지만 사실 신천지가 동원력이라면 네. 통일교는 자금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정말 자금을 지원한 게 없는지 이게 굉장히 이제 쟁점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한다면.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고 통일교가 그렇게 이제 지원을 했고 특히 0.7% 차이로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통일교가 얼마나 또 생색을 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윤석열의 정권을 상대로 통일교가 계속 이제 반대급부를 요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이 통일교 관계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건진이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통일교 측에서 그 목걸이를 이제 건진을 통해서 건네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2023년에 보도를 했었거든요.
윤영호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통일교 쪽에 굉장히 이제 한학자 다음에 2인자로 불렸던 그런 분이었어요. 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건진법사 전 통일교 간부의 수억받은 정황. 네, 윤 부부 만남 주선 조사라고 했는데 이게 윤모 씨가 그 윤영호 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선문대를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물음표가 찍히는 거는 이분이 그때 저희 첫 보도하고 나서 그 해에 한 5월, 6월쯤에 그 직에서 해임이 되고 왜냐면은 너무 이제 말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문대로 갔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선문대 자료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선문대를 압수수색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려면 남부지검에 말씀드립니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그 하늘궁을 터시고 그렇죠. 하늘궁을 가시고 이분의 자택을 가시고 네, 핸드폰 반드시 압색하시고 노트북이랑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 압색한 것처럼 하세요. 네. 네,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윤영호 씨가 발언했던 것과 관련해서 JTBC가 단독이라고 이제 보도를 했고 MBC도 냈던데 사실상 이 내용이 그대로 똑같아요. 저희가 보도했던 거랑. 네. 저희 2년 전 보도입니다. 네. 잠깐 보여드리면 네, 2023년 9월 6일 날 했던 보도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윤영호 씨가 자기 통일교 내부에서 하는 발언이었는데 우리가 보도했었구나. 그렇군요. 예. 저희가 보도했던 건데 네. 저희가 찝은 그 쟁점 그대로 이제 JTBC도 그렇고 이제 잘 찝어주셨더라고요. 마치 새로운 사실인 양. 네. 그렇게. 저 2년 전 보도입니다. 뭐 아주 잠깐 요 익숙한 풍경이죠. 당시의 네. 녹취만 잠깐 듣고 오시죠. 네. 네. 제가 3월 22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단순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에 만나니까 지내주시고 시간 내내 그리고 한번더 써내고 그리고 이 알아야 될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안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이런 거 아시아나 이런 데는 정체가 하나입니다. 유엔을 갱신하기 전에 하루를 먼저 갱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열악한 데는 아프리카. 아니죠. 어린 중에 가장 먼저 된 아프리카고.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어머니께서는 이제 2027년까지 신통이라는 완착의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통이라는 완착된 양착이라는 용어는 영어에 없으나 정착과는 다른 완전히 완착된 그 삶에 와서 이공치까지 해야 되고 이거 다 아시다시피 이번 용산에 새로운 대통령 지으시고 정말 어머니 꿈속 우리의 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성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신통이라고 안쳐가지고 이걸 천국은 교회가 하나의 대교국 교회가 아니라 이름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통이라고 안착해 중요한 승리적 전진 기지가 돼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천국 천승교회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기서 말한 그 신통일왕국이 일본과 굉장히 화합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고 이 당시에 저희가 보도할 때 되게 중요하게 다뤘던 이 보도를 할 때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굉장히 이제 친일적인 발언을 하고 할 때 그 배경을 혹시 통일교 때문 아니냐 뭐 이렇게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이었고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미 이제 중요한 교구가 용산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천원궁, 천복 그 무슨 교회라고 특별히 명령도 했고 그래서 그 통일교가 이제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로 그 거기는 이제 어머니 품으로 비유했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을 그쪽으로 옮겨온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윤영호 씨가 당시에 3월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했고 막 이런 것들을 의논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제 통일교 관계자도 보면은 윤영호 씨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 당시에 통일교 이름으로 사실 이렇게 만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통일교 내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들 하세요. 윤영호 혼자서 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분들은 그러지만 사실 제보자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이분과 함께하는 또 위에 한학자 씨의 비서실장이 또 있어요. 정땡땡 씨라고. 그분의 지시가 없이 굉장히 힘들 거고, 이건 한학자도 모를 수가 없다. 특히 보석이잖아요. 윤영호 씨가 이거를 보석을 알고 이거를 이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보여드렸던 카톡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 3월 2일자죠. 네. 특별집회 총재님 의중을 발표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원, 한일 관계를 개선시킬 인물.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통일한국. 네.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켜낼 인물, 종교 탄압 반대. 그러면서 신천지 공격 사건 예시로. 그리고 이거 코로나 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뽑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로 읽혀요. 네. 하나님 섭리를 통일의 비전 연결자. 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 문자를 윤영호 지시로 전체 간부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영호 씨는 이 중간에서 간부들한테 연결한 발송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학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3월 2일이니까 이제 딱 대선 일주일 전이잖아요. 네.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직전에 한학자가 김건희의 부탁을 받고 교계 지도자들한테 윤석열 지지 교지를 내렸고. 네.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영호 씨가 지금 다른 건으로도 횡령 건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통일교가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막 받아서 무슨 영감상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도 의미 없는 그런 거에다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고 막 재산 탕진하게 하고 가정이 깨지게 만들고 누구는 죽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끼치는 해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당선되겠다고 이런 종교 세력과 뭔가 결을 같이 하고 도움을 받고 그런 세력들로 뭉쳐져서 만든 게 이번 정부이며, 그리고 계속 저희가 지난번에는 김건희 씨 사실 또 약간 무속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니냐 해서 그 장소에도 다녀왔잖아요. 의심되는 장소에 다녀왔는데, 사실 저도 김건희 씨 때문에 제가 이 정권 들어서 무속인들 취재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나보면 정말 굉장히 의롭고 뭔가 선하고 뭔가 위로가 되고 좋은 무속인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김건희 씨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무속을 쫓아다니면서 온갖 본인이 이 정치에 뭔가 정권 이런 데 개입을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이제 발본 세권해야 되고, 이 정권이 끝나더라도 이거는 놓지 않고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